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모두 박시우 거짓 씨 반응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됐나요? 거짓말 탐지기 결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건의 진실. 멀쩡하게 걸어 나갔다라고 진술했는데 관계 후 하루 만에 임신을 얘기를 꺼내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머릿속에 있던 망상을 카톡에 쓴 것을 갖다가 진실이냐.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새 변호사의 열띤 공방, 그리고 가족을 통해 듣는 박시우 씨의 근황까지. 힘들어하죠. 진짜 이게 무슨 사건 당일의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섹션이 심층 취재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봤는데요. 11시 좀 넘어서 K씨가 오셨어요. K씨 오시고 한 10분, 1, 20분 있다 A양 오시고 12시 정도 돼서 박시우 씨 오시고 이곳에서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홍초 소주 한 3병 정도 드셨어요. 뭐 즐겁게 웃으면서 재밌게 술 먹고 그런 자리였다고 들었어요. 나간 시간은 2시 좀 안 됐었나? 그냥 약간 비틀거리고 이렇게 걸어서는 나갔습니다. 취기가 있었는지 약간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온 A양. 이 모습은 계산대 옆 CCTV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요. 술집을 나온 세 사람은 근처 5분 거리에 있는 박시우 씨의 집으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A양은 K씨의 등에 업혀 들어갔고 이 모습 역시 CCTV에 찍혀 증거 자료로 제출됐는데요. A양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구토를 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날 밤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A양은 K씨와의 핸드폰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박시우 씨와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A양은 평소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며 박시우 씨의 약물 투여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K가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에 K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K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A가 우리 피해자가 술을 마신 양도 홍초 소주 2병인가를 가지고 나눠 마셨기 때문에 많이 마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K가 우리 피해자에게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는 내용의 카톡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에 그 대화 과정에 피해자가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술에 취할 정도 마시지 않았고 K는 본인은 술을 안 마셨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그럼 약물을 먹은 건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됐고 신고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약물 투여 사실이 있었던 걸까요? 약물의 가능성을 제시를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음성으로 나와서 저희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그 업혀간다고 다 의식이 없다는 건 아니죠. 예. 그 전에 그 술집에서 CCTV를 보면 바로 전 아닙니까? 바로 전.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또 종업원의 진술에도 정상적인 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 5분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정신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상태도 정신을 잃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점 종업원들이 첫 사건 발생 시에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가 멀쩡하게 걸어 나갔다라고 진술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CCTV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밝힐 부분이고요. 그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 의식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들은 저희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에. 그걸 좀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증거로 제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자, 처음부터 박시우 씨를 노리고 계획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박시우 씨가 A양과 후배 K군의 핸드폰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신을 언급한 A양의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이 꽃뱀이 아니냐는 루머까지 양성됐는데요. 사실 하루 만에 그렇게 관계 후 하루 만에 임신을 얘기를 꺼내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몰린 가장 중요한 논거가 K에게 임신 아니겠지라는 카톡을 보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신고한 당일날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증거 수집 차원에서 경찰의 그 조언을 받고 보낸 거기 때문에 전혀 협박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어떻게 관계 자체를 인정한 취지의 발언을 그 메시지를 얻어내려는 거면 다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도 될 건데 임신이라는 얘기를 꼭 굳이 그렇게 꺼냈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A양의 지인 B양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양이 박시우 씨의 전 소속사 대표와 고소 전에 만났다는 이야기를 공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박시우 씨는 A양에게 무고죄로 맞고소, B양에겐 명예훼손, 전 소속사 대표에겐 공갈미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런 공모의 정황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진술이라든지 저희가 증거 보조 신청한 메시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보면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봐서 저희는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세 사람이 정말 공모한 일인 걸까요?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망상 속에서 나온 단어를 갖다 우리한테 해명하려고 그러면 저희는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들이 하기 어려워서 대신 나갔고 본인들이 제시한 금액 대신 말해서 대신 욕먹은 사람입니다. 왜 저희를 고소한지는 아직도 미스테리합니다. 이에 전 소속사 대표 역시 박시우 씨에게 무고, B양에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죠. 이들의 끊임없는 폭로전과 맞고소가 계속되자 결국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대질 신문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드디어 취재진 앞에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A양, 그리고 박시우 씨의 후배 K씨, 마지막으로 박시우 씨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몇 주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분들 또한 피로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본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8시간여의 긴 조사를 마친 박시우 씨는 조금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경찰서를 나왔는데요.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마음이 돌변한 B양. A양의 이중성을 고백하며 박시우 씨 변호사를 찾아 진술서를 전달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B양도 A양한테 많은 속은 부분이 있다. 뭐 많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박시우 씨한테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B양이 계속해서 지금 또 언론 인터뷰나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피해자 측에서도 B양에 대한 고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박시우 씨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갑자기 언론에 발표됐는데요. 하지만 경찰 측은 바로 사실 무근이라고 전하며 결과에 대해 누설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시우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됐나요?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에 송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그거 아니 거짓말은 없습니다. 현재 박시우 씨와 A양의 심경을 어렵게 입수했는데요. 아니 힘들어하죠. 진짜 가족들 다 부모님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다 힘들죠. 안 당해본 사람 모르죠 이거 진짜. 이 피해자뿐만 아니고 피해자 가족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선 박시우 씨의 성 스캔들.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